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1차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최재형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보해 드린 대로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도 퇴근길에 언론인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목조목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재형과 관련해서요, 이런저런 발언,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그러니까 이제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도 물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직접 기소하는 데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은, 무죄,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량이 보니까요, 방대합니다. 15,000쪽, 30건 분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검찰의 입장문을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소신 있게 판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직업적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오직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보도를 접하신 대로 이렇게도 비판, 저렇게도 비판, 이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적 법률가의 양심이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건 이거 이재명가 얘기하는 양심하고 정반대의 강한 개념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믿고 이걸로 종결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요, 서정욱 변호사가 강력히 여기저기 방송을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어젯밤에 말이죠, 뭘 올렸느냐, 이 박균태 TV에 올라와 있는 이 김진성과 그 다음에 본인과의 녹취록 전문을 다 올렸다, 전량을. 근데 거기에 이제 말로 쓴 부분, 요걸 보면 또 거기에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최재형이,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교묘하게 살짝 뺍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을 검찰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찾아낸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서정욱 변호사는요, 요 녹취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김진성의 위증, 그 다음에 위증 교사, 요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협박성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동안에 이 녹취록, 검찰이 깐 녹취록이죠, 법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증을 협박한 점을 이제 부각했는데, 오늘은요, 이거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은 선거법 위반 요인이 있고 배임 혐의도 있다, 요런 점을 새롭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인 이 법적 조치를 취해라,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법률적 이 파문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요. 충분하게 검찰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가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사항만 이번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오늘 검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107쪽 분량의 PPT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5개월간에 15,000쪽 30건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이렇게 밝히고, 그야말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그리고요, 국민 법 감정에 받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국적으로는요, 공소 유지, 그리고 입증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이 얘기는요, 모든 법률적 책임은 수사팀이 지겠다. 이게 자신 있게 내놓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자신 있게 내놓은 결론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이제 물건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논란이 났던 디올, 이건 이제 파우치,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넬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술, 그 다음에 뭐, 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씩. 예. 자, 그래서요, 우선 청탁법, 이거는 이제 청탁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예, 청탁법에는. 그리고 이제 최재형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도, 요게 법률적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행위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재형의 주거침입도 불기소 처분. 예. 그리고 서울이소리의 명예훼손적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 요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맨 먼저 이제 디올백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디올백이든 샤넬 화장품이든 이제 샤넬 화장품은 한 180여만 원, 디올백이 한 300만 원, 그리고 양주하고 책이 한 40만 원 이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청탁법 위반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왜 대가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이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고, 더군다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률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과 최 목사도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그리고 최재형의 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최재형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김 여사는 특히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리고 디올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김건희 여사의 알선 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요, 당사자들 간에는 알선에 관한 고의대지 인식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도 최재형이도 처벌이 어렵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에 검찰의 증거물로 임의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요,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최재형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최재형이가 이 김건희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서 그 최재형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불충분한 검문에 기낸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지금 그 코바나 컨텐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최재형이하고 이제 서울의 소리 측 이 명예훼손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색에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항인데, 이것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조금은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백은종이의 무고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법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특히 디올백과 관련해서
이 최재형이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입장권 티켓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 디올백하고 샤넬 화장품은 자기가 사비로 지금 구매해줬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샤넬 화장품은 취임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디올백은 청탁 목적이 아니고 청탁 목적이었으면 몰카를 찍을 이유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탁성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소리 측에서는 김창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 이런 거를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검찰은 그거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이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갖다가 김 여사에게 한 차례 보낸 건 맞지만 이건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최재형이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창준 의원 측에서도 전혀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 건의 경우에는요. 디올백을 전달한 뒤 1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는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시점에 통일TV 송출 중단을 요청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성이 없는 것이죠. 디올백 중구하고 통일TV 송출 청탁하고는 관계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이런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최재형이가 김 여사와의 만남을 복귀하면서도 개인적인 관계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다. 라고 썼다가 최근 언론사에 복귀록을 배포할 때는 이 문장을 싹 지우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검찰 조사 때와 입장을 바꿔서 청탁의 의미가 있다. 최근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최재형이가 말을 바꾼 것만 갖고 요거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기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경된 일부 진술만으로 과연 공소유지가 되겠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무혐의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최재형이가 김 여사한테 접근을 할 적에는 동양사람이라고 접근하고 부친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반대 세력을 깎아내리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답장을 보내지 않으니까 최재형이가 서글프다. 단답이라도 해달라라고 하면서 압박한 점을 볼 때 최재형이가 초기부터 상당한 의도를 갖고 정치적 공작적,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건 이 대북 연계성을 최재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재형이가 상당한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재형이가 또 이제 이 보낸 메시지 중을 보면은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두 분을 보면 눈물이 난다. 이재명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 대회를 악마하는데 두렵고 참담하다. 거울을 보면서 밝게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감으로 보이게 하도록 위해서 이런 공작적 진술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카톡, 이 외부 유출을 걱정한 데 대해서는 제가 이명수 같은 사람이냐, 미국에 있는 제 와이프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또 안심시키는 이런 또 그 작업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재형이가요, 카카오톡 대화는 임의 제출하기는 했는데 상당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부터 2023년도 9월까지 총 2천여 개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중에 689개는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요. 최소한도 191개는 고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삭제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미모를 칭찬하는 내용, 서울의 소리가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간교하고 가볍고 기득권자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김 여사 측에서는 이미 여러분께도 보도가 해드린 대로 별도 삭제 없이 모든 대응 내용을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카카오톡에 지금 지운 메시지를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를 칭찬하거나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예. 이게 다 이제 작전인 것이죠. 그리고 디올백은 이 기폭 위치까지 그리고 기포 숫자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본이 맞다. 요것도 바꿔치겠다. 이게 최재형이가 그렇게 주장했다. 현금했다고. 그런데 아니 현금할 게 없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재산이 수십억 되는데 이거를 돈 300만짜리로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한 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요, 요 백, 이거 이제 국고 기속된다고 그래요. 소유권 포기 의사를 냈기 때문에 국고 기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조사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검찰 총장 패식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수사 결론은 모두 대검에 보고하고 협의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패싱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힌 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건 만시지탄이고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제 최재형, 그야말로 영부인을 상대로 해서 인권을 유린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라. 이런 입장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야 이렇건 저렇건 무조건하고 악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과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긍부정 이런 거 안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중에는 당연히 이제 사과 얘기도 있는 걸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점과 내용의 강도가 문제지, 예, 결국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도 검찰 수사 결과가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김대남, 느닷없이 또 유명인사가 됐어요. 전 대통령실에 이제 선임 행정관 했는데, 이게 한동훈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마치 김건희 여사가 진짜인 것처럼 요게 이제 녹취가 소리소리해서 또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주장이다. 그리고 김대남이가 스스로가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히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오늘 나온 김관사 측 입장에서도 김 여사하고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고 실무급 직원에 불과하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요 발언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퇴직한 이후에 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건 일방적 주장이고 과장됐다라고 한 것. 요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일방적 주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이 박균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맨 처음 검찰의 대장동 가지고 출두할 때부터 단골로 완전히, 그리고 단골이라기보다도 뭐라고 그럴까요? 항상 빠짐없이 검찰의 수사에 배석했던 사람이 박균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은 배지를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법률적 대리인 역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균태도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진성과 이재명의 요 녹취록을 올렸어요. 요 올린 녹취록을 이재명이가 그대로 자기 지금 SNS에 또 올렸어요. 그리고 판단해봐라. 누가 누구를 위증하고 누가 누구를 위증을 교사하고 누가 위증을 했느냐. 예. 이래서 정말 검찰에서 이 악마화했다. 편집을 악마해갖고 자기가 위증하도록 교사했다. 요걸 부각시키고 있는데, 요거는 창작 소설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김진성과 그다음에 이재명의 녹취록을 보면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우선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가 이제 의증 교사 정도가 아니고 의증 협박이다. 요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한 바 있어요. 왜냐?
왜 협박으로 보느냐? 이게 내내 대장동 사업자들의 이제 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요게 이제 대장동하고 묶어서 개발한다. 또 분리해서 개발한다. 하다가 그냥 묶어서 개발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결국 됐는데요. 여기에 사업자가 누가 있냐면 김건식하고 윤종혁 둘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김진성이도 대장동 이런 다 사업에 백현동 다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연결이 돼 있고 특히 김진성의 경우에는 백현동 사업에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김진성이하고 둘이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김진성이하고 김인섭이하고 둘이 같이 작업했는데 김인섭이가 혼자만 77억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77억 플러스 한바 식당 운영권 5억짜리. 그러니까 한 22억. 그러니까 이제 77 플러스 5억이니까 82억을. 이거를 김진성이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왜냐? 김진성이도 성남시에 그러니까 김인섭이는 상층부 로비를 했잖아요. 이재명하고 정진상이한테. 그리고 김진성이는 밑에 실무자적 로비를 한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백현동을 먹게 됐는데 먹고 나니까 김인섭이가 마음이 돌라져갖고 이 돈을 안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성이가 열받으니까 싹 다 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김인섭이가 싹 유죄 판결을 받고 2심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위증했다. 요렇게 검찰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검찰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녹취록을 갖고 있으니까 또 거짓말, 이 검찰에서 내가 위증한 게 맞아요. 이렇게 자폭을 한 거지만은 요런 김인석과의 이해관계의 다툼, 요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 녹취록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40만 원 가지고 협박한 거 이재명이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의 중요한 거짓말. 여기 이제 배임 혐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백현동의 배임은 한 200억 정도, 2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게 돼 있는데 김인섭이가 그거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두면 이익이 별로 안 나. 정바울 시행사가 이익을 못 먹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자고 이렇게 정진상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정진상이가 실무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져나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의 배임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 그 다음에 이 김인섭 이게 다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섭의 5년짜리 유죄 판결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백현동 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김인석과 관련해서 이 박균태가 올린 그 녹취록에 보면은 김인석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근데 이거는 이제 6개월이 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선할 수 없지만은 요거 김인섭이하고 이제 220억 배임짜리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이중 교사한 내용도 박균태를 보면 이 녹취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이게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언제적 또 허위 사실이 되느냐 요게요. 2022년도 2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TV 단독 둘이서 토론을 해요. 왜냐면 이제 민주하고 우리 그 국민의힘 딱 둘이서 이 맞토론을 하는데 이때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김인섭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예. 요게 거짓말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김진성의 2018년도 12월 22일자 녹취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김진성이한테 이재명이가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 끝난 이후로 2006년도 시장 끝난 이후로는 김인섭이를 본 적이 없어. 연락도 안 해. 몰라. 관계가 끊겼어.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선거 중에 백현동 사건이 떠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떠오르니까는 몸통은 내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야. 요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 공개했고 또 백현동 사건이 떠오르니까 그거는 내가 김인섭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김인섭이를 모르는 사람이야. 관계가 단절됐어. 그건 국토부 때문에야. 요렇게 해갖고 김인섭과의 이 로비 부패 카르텔 차단하려고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박균태 녹취록에 보면 김인섭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 김진성한테 2018년도 12월 22일 날 뭐라고 통화를 했느냐? 김인섭 형님은 잘 지내시죠? 왜냐?
이 김진성이하고 김인섭이하고 백현동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지내시죠? 왜냐면 위증을 부탁하려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의 취약점은 김인섭이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 김인섭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 내가 지금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김인섭이 특혜 주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김인섭이를 이렇게 챙기고 있어. 요거를 관심을 해가지고 이 김진성이의 위증을 끌어내는 미끼로 써먹으려고 인섭이 형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도 네가 위증만 잘하면 내가 너도 봐줄게. 김인섭이 봐주고 있는 거 너도 알지?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형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묻는 거는 위증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유하기 위한 그렇죠? 회유하기 위한 당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식 3,440만 원 너 줬지 뇌물로. 요거는 압박 협박하는 것이고 지금 김인섭이 형님 잘 지내시죠? 이 얘기는 회유하는 거예요. 내가 김인섭이 특혜 준 것처럼 특혜 안 주면 너도 특혜 백현동에서 너도 돈 못 벌어.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 위증을 해줘야 돼. 요 얘기나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요거를 보면은 예. 요거를 보면은 그러면서 김진성이가요. 자세하게 이재명한테 김인섭이의 근황들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인섭이하고 이제 정진상하고 둘이서 이제 백현동 사업을 챙기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김인섭이는 또 다른 사건을 그때 구속돼 있었잖아요. 구속돼 있었던 상황도 설명하고 백현동 관련 사항도 설명하고 예, 요런 거를 누구죠? 요 이재명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모른다는 얘기를 뭐라 했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선거 김인섭이가 선거 본부장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 무슨 소리냐. 본부장 하지 않았다. 2006년도에는 안 봤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또 탄로가 난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인섭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우냐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선거 때 10년도하고 14년도 재선할 때 두 번 다 사무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선거 후원금을 줬어요. 본인 이름으로 500만 원 법정 최고에. 그리고 김인섭이 지인 이름으로 5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쳐서 1000만 원. 1,500만 원의 후원금을 줬습니다. 요게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 1,500만 원이지 뒤로 뒷거래 현금 거래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재명한테 김인섭이는 뭘 해줬느냐? 정진상의를 갖다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오늘날의 정진상의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인섭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의도 김인섭이가 부탁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도 김인섭이가 부탁하는 것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백현동 비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김인섭이를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허위 사실임에 분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200여 원의 배임 행위도 발생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별도로 검찰에서 요거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재명도 해명하고 민주당에서도 또 해명하고 또 반박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요 관련 내용도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